조선의 제13대 국왕, 명종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 시대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들. 명종은 문정왕후라는 강력한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왕권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무너져가는 조선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던 인내의 군주였습니다. 1. 탄생과 어린 시절의 시련. 명종의 휘는 환, 자는 대양이며 중종의 둘째 적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비로 손꼽히는 문정왕후 파평 윤씨입니다. 명종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인종을 지지하는 대윤 세력과 명종을 지지하는 소윤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명종이 태어나기 전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인종이 있었기에 명종의 존재는 대윤 세력에게는 위협이었고 소윤 세력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했으나 인종은 평소 몸이 약했던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재위 8개월 만에 자식 없이 승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545년 겨우 12세였던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명종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명종의 생애 전반을 지배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피의 서막 을사사화와 외척 정치.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조선은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비롯한 대윤 세력을 역모로 몰아 숙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45년의 을사사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살림 세력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되었으며 왕실의 권위는 외척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었습니다. 명종은 어린 나이에 대신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왕권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인 명종을 철저히 통제했고 명종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폭언을 퍼붓거나 심지어 뺨을 때렸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명종의 입지는 좁았습니다. 3. 척신 정치의 절정과 민생의 도탄.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은 명종 시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으며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권력층의 부패가 극에 달하자 국가 재정은 파탄났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적 모순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도적 임꺽정입니다. 1559년부터 1562년까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휘저었던 임꺽정의 난은 단순한 도둑의 폭동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명종은 군대를 동원해 임꺽정을 토벌하려 했으나 백성들이 오히려 임꺽정을 숨겨줄 정도로 관권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명종은 이 사건을 통해 민심이 왕실을 떠났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과 갈등.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명종시대는 이례적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이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려보호를 신임하여 판선종사도 대선사라는 직위를 내리고 승과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불교 중흥 정책이 성리학적 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를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상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기 힘들었습니다. 5. 을묘외변과 국방정책의 변화. 1555년 명종 10년에 전라남도 해안가에 왜구들이 대규모로 침입한 을묘외변이 발생했습니다. 왜구들은 70여 척의 배를 타고 나타나 성들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살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국방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명종은 이를 계기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를 상설기구로 확정하여 국방과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게 했습니다. 비변사의 상설화는 조선 후기 정치 체제의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화약 무기를 개량하고 판옥선을 개발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는 훗날 선조대에 일어날 임진왜란을 대비하는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6. 문정왕후의 죽음과 명종의 친정. 1565년 명종의 생애를 짓누르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권력의 핵심이었던 윤원형과 정난정을 몰아냈고 승려보우를 유배 보낸 뒤 처형했습니다. 명종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황과 이이 같은 석학들을 중용하여 도덕 정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명종은 스스로 경연에 성실히 임하며 학문에 정진했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구황차료를 간행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썼습니다. 명종이 직접 통치했던 이 짧은 시기는 조선이 사림 중심의 정치 체제로 이행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7. 후사의 비극과 쓸쓸한 최후. 명종에게는 인순왕후와의 사이에서 얻은 외아들 순회세자가 있었습니다. 명종은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으나 순회세자는 1563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오랜 기간 문정왕후 아래서 겪은 스트레스는 명종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명종은 후사를 세우기 위해 방계 가문의 자제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 훗날의 선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1567년 명종은 34세의 젊은 나이로 경복궁 양의제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승하 직전 선조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유지를 남겼으며 이로써 조선 왕조는 처음으로 왕의 직계 혈통이 아닌 형제, 조카, 사촌 등 옆으로 뻗어나가 왕위를 잇는 반계 혈통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8. 역사적 평가와 의의. 명종은 흔히 문정왕후라는 거물에 가려진 존재감 없는 왕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끊임없이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를 엿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비변사를 정비하고 판옥선을 개발한 것은 조선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이황과 같은 살인들을 보호하여 성리학적 정치가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명종의 삶은 권력과 효도 그리고 국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고독한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시대가 을사사화와 임꺽정의 난으로 얼룩졌으나 명종 개인이 보여준 인내와 개혁 의지는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명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